자, 퀵 테스트부터 한번 봅시다. 예. 이게 어디 갔네? 뭐야? 3번은 선생님이 기억 디귿 한 사람도 맞게 하고 디귿만 한 사람도 맞게 했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디귿만 답이 되는데 그래프가 거지같이 나와가지고 근데 디귿 보기를 보면 엄밀히 따지면 기억은 틀린 겁니다, 사실은. 알겠어요? 그런데 그래프가 여러분들 착각하기 쉽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기억도 맞는 걸로 했습니다. 그거 조금 이따 풀이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3번은 기억 디귿 이것도 맞고 디귿만 한 것도 맞습니다. 자, 오늘은 요거는 뭐 다 잘하네. 다 잘하는데. 자, 1번부터 한번 보죠. 1번. 1번에 보시면 이제 비열이 0.4. 그 다음에 질량이 200g이니까 이거는 빨리 0.2kg으로 고쳐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왜? 비열이나 열량이 전부 다 킬로그램이나 킬로칼로리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램을 빨리 킬로그램을 바꿔주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요건 이제 뭡니까? Q는 CM 델타 T 요거 가지고 푸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주어진 열량, 식용유의 비열, 식용유의 질량, 식용유의 온도 변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처음 온도를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나중 온도가 70도씨가 되었다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숫자 넣어서 대입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거 4.8 그 다음에 C가 얼마죠? 0.4 곱하기 질량 0.2로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중 온도가 70도가 된 거죠. 70도가 높겠죠. 당연히 열을 받았으니까. 그죠? 그러면 처음 온도를 T라고 잡으면 요거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10도씨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죠. 2번. 요거는 두 개의 물체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현재는 열 평형 상태에 있습니다. A와 B가 여기 30도씨고 이것도 30도씨,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질량하고 비열이 각각 나와 있어요. 자, 근데 B에다가 100kcal 열을 줬습니다. 여기다가 100kcal 열을 줬네요. 그리고 얘 온도 변화가 생기겠죠. 그런 다음에 A와 B가 이렇게 접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두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열 평형 상태에 또 도달하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30도씨인 B가 100kcal 열량을 받았을 때 몇 도씨가 되는지부터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똑같이 이걸 쓰시면 됩니다. Q는 CM 델타 T. 자, Q가 100kcal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B의 비열하고 질량 보세요. 비열이 0.5, 그 다음 질량이 10이네요. 0.5 곱하기 10. 그죠? 그 다음에 델타 T인데 온도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갔다. 그지?
온도가 올라갔다. 그런데 뒤에 또 A의 온도도 물어보니까 요거 그냥 B의 온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온도가 올라갑니다. 처음 온도를 빼주면 되겠죠? 30도씨. 자, 이렇게 하면 이게 얼마죠? 자, 여기가 5가 되니까 여기 나누면 20이고 20에서 넘어가니까 50이 되겠네. TP는 50도씨 이렇게 될 거야. 일단 50도씨라는 걸 찾았죠? 그죠? 그러면 이 얘기가 된 거죠. A 30도씨짜리하고 B 50도씨짜리가 접해 있다가 평형 상태, 열 평형 상태가 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뭐 그런 거죠. 그럼 A의 온도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QA가 얻은 열량과 QB가 잃은 열량이 같다. 요거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A의 CM 델타 T를 먼저 써보면 A가 0.75 곱하기 20이네요. 0.75 곱하기 20 곱하기 온도 변화. 자, 온도 변화는 이 A의 온도 변화가 궁금한 거죠. 그죠? 온도가 변할 겁니다. 높게 변하겠죠. 얘가 얻는 거니까. 요 녀석을 구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30. 요거랑 QB. 자, QB는 아까 여기 요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0.5 곱하기 10. 그 다음에 변화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 이때 이 온도는 이건 뭐예요? 열 평형 상태의 온도이기 때문에 그죠? 여기에서 그대로 적용시키면 됩니다. 50 마이너스 TA. 자, 근데 TA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자, 요거 이제 구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TA를 구하면 이게 얼마가 나왔습니까? 계산하면 35도씨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갑니다. 3번. 자, 3번은 일단 비열하고 자, 3번은 비열 C는 식이 어떻게 되냐 하면 M 델타 T분의 Q입니다. 그죠? 비열은 이제 요 식을 통해 가지고 C는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분의 열량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문제에서 질량이 200이라고 했어요. 둘 다. 질량이 200g, 0.2kg이죠. 그 다음에 같은 열량. Q가 같다. Q 같다. 이렇게 줘버렸거든. 그러니까 요 때문에 결국 얘랑 얘는 일정한 값이에요. 그럼 뭐랑 관계 있는 겁니까? 얘랑 델타 T와의 관계죠. 그죠? 그래서 비열은 무엇에 반비례한다? 온도 변화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 변화를 먼저 찾아볼게요. 자, 온도 변화. 지금 A 대 B. A 대 B. 자, A의 온도는 어디를 봐야 됩니까? 그래프가 딱 맞아떨어지는, 보조선에 맞아떨어지는 곳을 읽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7분대를 읽어주면 되겠네요. 7분일 때 총 몇 도가 변했죠? 20에서 70 변했으니까 50 변했죠. 그죠? 그러면 자, 7분 동안 50이 변했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B는
보조선하고 일치하는 지점을 찾으니까 4분대가 일치하고 있죠. 그죠? 그때 동안 온도가 얼마나 변합니까? 10 변하죠. 그죠? 10. 그러면 자, 4분 동안 10만큼 변합니다. 그죠? 이렇게 해야지 온도 변화 B가 나오는 거죠. 보통은 이제 이렇게 읽어버리면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여기를 가지고 이거 이렇게 보통은 읽거든요. 그거는 이제 보조선이 다 맞아 떨어졌을 때 정확하게 읽을 수 있을 때 이 문제도 그런 의도로 냈다가 망한 겁니다, 지금. 7분 때에 안 맞아 떨어지죠? 4분 때도 안 맞아 떨어져요. 근데 이렇게만 나오면 그래, 요 그래프 실수했다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디귿 때문에 안 돼요, 사실은. 디귿 때문에. 디귿 조금 이따 볼게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엄밀히 따지는 걸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면 기억은 틀렸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뭐 이건 이제 중등 가정 여러분들이 아직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엄밀히 따지는 연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일단 합시다. 자, 그래서 요게 얼마입니까? 20대 7이죠. 그죠? 거의 약 3대 1이죠. 그죠? 약으로 하면 맞는 거예요. 약 3대 1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저기 뭡니까? 비열비는 어떻게 된 겁니까? 비열비는 A 대 B가 7대 20이 되는 거죠. 그죠? 7대 20. 그래서 7분의 20 빼기 때문에 약 3배 해서 선생님 기억도 맞다 했고 기억 틀리다 한 사람도 맞다 한 겁니다. 자, 직선의 기울기가 클수록 비열이 그러면 작은 거죠. 직선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게 온도 변화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죠? 자, 디귿 한번 볼게요. 7분 동안 가한 열량이 5kcal일 때, 자, A의 비열은 0.5다라고 했어요. 0.5다. 자, 7분 때 보니까, 봐봐. 만약 7분 때, 얼마입니까? 5를 가했으니까 4분 때면은 봅시다. 여기에서 아까 엄밀히 얘기했던 거는 요겁니다. 7분 동안 얼마 변하느냐? 이거 50이 변하는 거죠. 그죠? 50. 그랬을 때 4분. 자, 4분일 때 X로 따지면 이건 뭐예요? 딱 안 떨어지죠? 그죠? 딱 안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가 보조선에 딱 걸리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디귿 보시면 이제 7분 동안 가한 열량이 5kcal일 때 A의 비열은 얼마냐? 이렇게 보시면 비열은 이 식에다 이제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C는 0.2 곱하기 온도 변화가 지금 50이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 50분의 열량은 5kcal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걸 계산하니까 2분의 1이 돼서 0.5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답은 뭐 기억 디귿 또는 디귿 이렇게 봅시다.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4번. 자, 4번은 이건 뭐냐면 A, B, C 세 개의 물체가 있는데 B는 처음 온도를 모른대요. 그죠?
알지 못했다. 자, 그리고 A와 B를 붙여 놓았더니 50도씨에서 열평형이 한번 일어났어요. 그죠? 자, 그런데 A랑 열교환하기 전에 만약에 B랑 C를 붙여 놨을 때 열평형이 되는 온도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그러면, 먼저 A와 B를 붙여서 열평형이 50도씨가 됐을 때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B의 온도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C랑 열평형 상태 그거 이용을 해서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QA랑 QB 50도에서 열평형이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요거 한번 해봅시다. 0.1 A가 0.1 곱하기 질량 1 곱하기 델타 T는 온도 변화는 50에서 30을 빼야 되겠죠? 그죠? 요게 QA입니다. QA. 그 다음에 QB 봅시다. QB. QB는, 자, 얘가 지금, 뭐야? 얻은 열량이 되겠죠? 그죠? 얘가 얻었으니까 얘는 잃어야 되겠네. 잃어야 되겠어. 그러니까, 0.2 곱하기 2 곱하기, 요게 이제 비열 질량이죠? 자, 그럼 얘가 잃어야 되는 거니까 온도가, 처음 온도가 더 높았다. 더 높았다. B의 온도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에서 이제 TB를 구하면, TB 구하면 얼마입니까? 여기에 이제 55도씨. 계산되겠죠? 자, 이렇게 55도씨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B와 C의 열평형. 자,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런 거. 요게 얻은 게 되겠죠? 그럼 그대로 또 해봅시다. 0.2 곱하기 2 곱하기 자, 얘가 이런 거니까 55에서 평형 상태의 온도 T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QC는 0.3 곱하기 2네. 0.3 곱하기 2 곱하기 자, 45도니까 T 마이너스 45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T를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T를 구하니까 요게 이제 49도씨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자, 됐으면 오늘 니네 학교 그 중간고사는 언제쯤 치냐? 대부분 다 4월 말인가? 네. 4월 말. 좀 일찍 치는 학교는 없지? 뭐 4월 20 한 4일쯤부터 막 보는 학교는 없지? 거의 말쯤에 4월 35일 31일이 월요일이잖아, 그치? 4월 30하고 5월 5월 1일. 그래?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오케이, 알았어. 학원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지. 그죠? 자, 357페이지 이제 제일 밑에 보시면 열 용량 나옵니다. 열 용량. 그래서 358페이지 쪽하고 이제 같이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열 용량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비열하고 열량부터 할까? 열량. 자, 열량, 그 다음 비열, 그 다음 열용량. 자, 뜻을 보는데 열량은 우리가 1kcal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비열, 그 다음 열용량,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1kcal는 뭐죠? 어떤 물질이죠? 물질을? 물로 생각한 거야. 물. 그죠? 물, 얼마를? 1kcal니까 그냥 칼로리면 1g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1kg을 어떻게? 몇 도씩? 1도씩. 뭐 1켈빈 해도 되겠죠. 눈금 관계 같으니까. 자, 1도씩 높이는데 필요한 열의 양이다. 그죠? 자, 그럼 얘는, 비열은, 지금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딱 요거 세 가지입니다. 그 전부 다 열량이라는 거죠. 열의 양. 열의 양인데. 자, 비열로 오면 이거 뭘로 할까? 그렇죠. 어떤 물질이 되는 거예요.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그 물질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가 어떤 물질이 돼버린 거죠. 그 다음에 요거 1kg을 1도씩 높이는데 필요한, 이것도 열의 양입니다. 그죠? 맞나요? 이게 이제 특정이 안 됐구나. 물질마다 다 다르다는 뜻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열 용량은 어떻게 얘기할까? 열 용량. 이건 그대로 내려옵니다. 어떤 물질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물질이 달라지면 열의 양이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1kg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질량당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열 용량은 그렇지 않아요. 10kg이면 10kg을 올리는데, 1도씩 올리는데 1kg보다는 훨씬 힘들죠? 그죠? 열량이 좀 많이 필요한 거잖아. 100kg이면 더 많이 들겠지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정해지지 않은 거야. 그 양에 대해서, 그냥. 그 양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물질을 그냥 바로 1도씩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에요. 잘못 생각하면 열 용량이기 때문에 열을 포함할 수 있는 양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냥 일반적인 소금물하고, 그죠? 바닷물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두 개 성분이 같다라고 쳐볼게요. 그죠? 일반적인 소금물, 개랑 바닷물은 비열이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같은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죠? 근데, 소금물 요만큼 하고 바닷물은 열 용량에서 어마어마한 차이를 냅니다. 그죠? 바닷물은 양이 어마어마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양을 다 생각을 했을 때 1도 올리는데 열이 얼마나 들겠느냐.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걸 생각을 하면, 자, 열량은 Q는 CM 델타 T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비열은 여기서 이 C는 M 델타 T분의 Q
Q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런데 열 용량은 어떤 개념이냐면, 열 용량은 CM이에요. CM. CM. CM은 델타 T분의 Q. 이렇게 되는 거죠. 이 CM을 이제, 하나로 표현하면 대문자 C.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기호를 씁니다. 헷갈리죠. 헷갈리니까. 컴패시티니까 여기 대문자 C를 주로 많이 씁니다. 자, 요렇게만 보면 열 용량은 온도 변화와 반비례하는구나. 결국 뭡니까? 그냥 여기에서 다 나온 식들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단위는 요게 킬로 칼로리라고 하면 얘는 요 식 그대로 가면 됩니다.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가 돼도 되고 켈빈이 돼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여기에서 킬로그램만 빼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킬로칼로리 퍼 도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 자, 물당량이라는 게 있어요. 물당량. 여러분들 일당량 들어봤죠? 열의 일당량. 그죠? 열을 갖다가 일로 바꾸면은 일 얼마하고 같으냐? 그거였죠? 물당량은 뭐냐? 물당량. 물당량을 쓰면 계산이 편리해집니다. 편리해져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얘입니다. 그냥, 선생님이 숫자는 아무거나 해볼게요. 기름의 열 용량을 구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20이 나왔어요. 20. 뭐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도시 뭐 이렇게 나왔겠죠. 그죠? 얘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하고 같으냐? 물 20kg의 열 용량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봐봐. 기름, 비열 몰라도 열 용량 알면, 그죠? 이거 뭐가 되는 겁니까? 물의 비열이 1이라고 치면, 그죠? 1 곱하기 20.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의 열 용량을 바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바꾸어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값들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물당량 하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물당량. 그 359페이지 예제 한번 가보세요. 예제 보면 가로 1번에 열량계 물당량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잖아. 열량계 뭔지 알죠? 열량계 뭡니까? 열량계도 종류가 많은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 알겠어요? 뭐 온도 변화나 뭐 이런 것들 측정할 때 열을 품고 있는 어떤 하나의 작은 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물 넣고 뭐 온도를 측정을 해버린다.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어떤 다른 금속 같은 거 넣어가지고, 알겠어요? 이 온도 변화가 변하고 나면은 원래 열량계 온도가 있었는데 얘가 들어오면서 온도가 변하면 열평형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얘의 이 물질의 비열 같은 것을 우리가 실험적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런 걸 사용할 때 이 통이
열량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통이 0.05kg인 구리로 됐대요. 구리로 됐대요. 알겠어요? 구리로 됐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물 당량 일단 구해봐라 라고 했는데, 이거는 나중에 열량 계산할 때 요게 이제 예를 들면 구리 비열, 구리 질량, 그 다음에 물도 담기 때문에 물의 비열, 물의 질량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계산하는 것보다, 그지? 열량계 하나를 전부 다 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물당량이라는 게 좀 수월하게 뭔가를 바꿔주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0.5 곱하기 뭘 한 겁니까? 구리의 비열 380을 했더니 얼마 나왔어요? 19가 나왔죠. 맞나요? 그러면 물 당량은 물 19kg의 열 용량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열량계가.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다 물을 넣는 거니까, 그죠? 얘도 물이고 얘도 물이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얼마나 편해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물당량이라는 걸 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58페이지 비열 측정이 있습니다. 비열 측정. 요 비열 측정, 요거 이제 열량계로 한번 봅시다. 다시. 구조는 단순합니다. 요 열량계가 있고 그 속에 물 넣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금속 있죠, 금속. 금속을 여기다 담궈 놓고 뭐 하느냐? 가열합니다. 펄펄 끓여요. 뜨겁게 끓입니다. 몇 도씨까지? 100도씨까지겠죠? 그죠? 이게 열기압이라고 하면 이 물 다 줄어들 때까지 물은 100도씨를 유지합니다. 맞나요? 여러분들 이거 압니까? 종이컵에 물 넣고 가열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물이 끓어요. 종이가 탑니까? 종이컵이 안 타요. 알겠어요? 열이 전도가 돼가지고 여기 열이 전달되기 때문에 물이 다 줄어들 때까지 종이는 타지 않습니다. 원래는. 알겠어요? 물론 이제 종이컵이 여기 튀어나온 부분도 있고 막 하기 때문에 물하고 열평형 이렇게 되기 쉽지 않은 부분, 그런 부분 좀 탈 수 있습니다. 집에서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 얘 몇 도시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금속 100도시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맞나요? 이 컵도 100도씨, 물도 100도씨, 얘도 100도씨. 물 100도씨, 종이컵 100도씨. 종이 몇 도씨쯤 되면 탑니까? 몇 도씨 정도면 타요? 몇 도 정도면 탈 것 같니? 나무의 발화점이 어느 정도 됩니까? 400에서 500도 정도 사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물 100도 해도 종이는 안 타죠. 기본적으로. 발화점이 그 정도 되는 종이컵이라고 하면.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 뭡니까? 우리 조상들이 마찰로 불을 만들 때, 그죠? 그 마찰열이 최소 500도 정도는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500도 정도 됩니까? 됩니다.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 운동할 때 뭡니까? 슬라이딩 같은 거 쫙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축구 있죠? 축구 선수들, 그 경기하기 전에 운동장에 뭐 합니까? 천연 잔디든, 인조 잔디든, 물을 뿌려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애들 슬라이딩 못 해요. 마찰열이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기 힘드니까 활같이 만들어갖고 이렇게 잡아당겨서 회전시켜갖고 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400~500도 그냥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물론 기술이 필요하겠죠.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 팔팔 끓을 때 얘를 빠르게 이쪽으로 집어넣는 거죠. 빠르게 집어넣으면 여기 금속 들어왔을 때 처음 온도가 얼마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까? 100도씨였다. 그죠? 100도씨였다. 그러면 얘는 이제 온도를 잃을 것이고, 그죠? 자, 금속은 이렇게 온도가 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열량계 온도, 열량계 온도는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열평형 상태가 될 겁니다. 열평형. 요 T가 이제 열평형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열평형 상태가 됐을 때, 자, 여기 열량계는, 자, 보세요. Q, 금속. 그 다음, Q, 열량계. 뭐예요? 얘가 잃은 열량은 얘가 얻은 열량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C, M, 델타, T는 C 다시, M 다시, 델타 T 다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열량계 값들은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고 금속의 질량 측정 가능하죠. 그 다음에 온도 변화 당연히 100도씨에서 요 T를 빼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C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금속의 비열을 구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수문열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잡열이라는 표현입니다. 태풍의 에너지원은 뭡니까? 태풍의 에너지원. 태풍 알죠? 태풍의 에너지원은 뭘까요? 바다의 수증기 잡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증기 잡열. 잡열이라는 개념은 이겁니다. 별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예전에 다 배웠던 거야. 물질의 상태 변화 있죠? 물을 가열하면 어떻게 되죠? 0도씨에서 쭉 온도 올라가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가다가 또 뭐 이렇게 됐다 이렇게 가죠. 물론 요 기울기는 좀 다릅니다. 원래는 다른데 여기에 얼음, 물, 수증기 이렇게 됐을 때 자, 요때 온도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잖아. 시간이 지나가는데도 열을 계속 집어넣는데 열이 안 변해. 온도가 안 변해. 수문열이 들어가는 거란 거죠. 그 수문열의 역할은 상태 변화를 시키는데 다 쓰이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죠? 여기가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융해. 여기가 기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융해열, 기화열. 그게 잡열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증기의 잡열이, 공기로 들어가서 공기를 해저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이 저기 적도 기단에서 만들어지면 적도 부근에서 만들어져 갖고 포물선 운동에서 쫙 올라옵니다. 올라와 갖고 우리나라에 원래는 7, 8월경에 많이 오는데 요즘은 그런 거 안 가리죠. 막 올라옵니다. 그리고 막 중국에도 엄청나게 가고 난리죠. 그것도 지구온난화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육상으로 올라오면 상당히 약해집니다. 태풍이. 왜? 수증기 잡열을 공급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요건 그 정도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59페이지 밑에 보시면 이제 열의 이동 있는데, 열의 이동은 여러분들 잘 알죠? 전도, 대류, 복사. 그죠? 요거는 뭐 배운 적이 있는데, 360페이지에서부터 보면은 전혀 딴소리 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또. 그죠? 이게 뭐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뉴턴의 냉각 법칙이라는 거하고 관련 있는 얘기인데,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간단하게 봅시다. 전도는 일단 뭘 전도라고 하죠? 전도? 전도는 주로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야? 주로 고체에서 일어나는 거야. 이웃한 분자들이 진동을 하면서 옆에 걸 쳐주죠? 그죠? 그러면서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방식인데, 자, 기체도 전도를 합니다. 액체도 전도를 할까 안 할까?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기체나 액체는 그 정도가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적다 보니까 얘네들은 뭘 합니까? 움직일 수 있는 유체이기 때문에 직접 가버리는 거야. 알겠어요? 직접 가는 거야. 그래서 밀도차가 확 나면서 걔네들은 대류라는 걸 더 많이 하는 겁니다. 더 많이. 그러나 자, 기체 같은 경우에는 전도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액체보다 더 약해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뭘 이용을 하느냐 하면 얘는 단열재로 씁니다. 전도 잘 안 돼? 단열재로 써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패딩에 뭐가 많은 거예요? 추우면 패딩 입잖아. 패딩 속에 뭐가 많은데? 솜털이 많죠? 솜털이 많으면 왜 따뜻한데? 솜털 속에 공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단열이에요. 만약에 내가 패딩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추위를 견뎌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주변에 요즘 신문지가 없어서 좀 힘듭니다. 종이란 종이는 다 구겨가지고, 완전히 구겨갖고 옷 사이에 다 집어 넣으면, 보온이 굉장히 잘 됩니다. 알겠어요? 아니면 얇은 걸 여러 겹 입어도 돼요. 효과가 좋아지죠. 그죠? 그래서, 기체, 우리 뽁뽁이 있죠? 뽁뽁이 창문에 막 바르고 하잖아요. 그게 전부 다 뭡니까? 원래는 그 충격 방지용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 안에 공기들이 다 있으니까 단열 썼어요. 이중창, 이런 거, 삼중창, 이런 전부 다 단열 썼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전도되는 열량 공식만 한번 봅시다.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열량 Q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일단, 온도 차가 많이 나는 게 전도가 잘 될까요? 적게 나는 게 전도가 잘 될까요? 뭐, 당연히 많이 나면 잘 되겠죠. 그죠? 그래서 T1하고 T2라고 했을 때, 요 온도 차를 얘기합니다. 온도 차. 그죠? 온도 차. 그 다음에 요 길이, 이 사이 거리, L이고, 그 다음에 그 길 통과하는, 결국은 얘네들 뭡니까? 전도를 해갈 때 이웃한 분자한테 막 전달 하는데, 거리가 멀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가까울수록 전달 잘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면적하고는, 면적이 넓을수록 잘 되겠죠. 이게 이동하는 전도되는 열량인데, 전도되는 열량은 온도 차가 클수록 좋고, 전도되는 물질의 단면적이 굵으면 굵을수록 열이 많이 전달된다. 그 뜻이에요. 그죠? 근데 가야 될 거리가 많다? 그러면 잘 안 된다. 그런 뜻이 될 거 아니야. L은. 그지? 그 다음에
요거는 원래는 이제 이게 이렇게 비례한다는 겁니다. 경험 법칙에 의해서. 그죠? 그래서 이 꼴이 되려면 비례상수 K 하나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자, 우리 몇 분에 끝나지? 8시 반. 오케이. 아, 시간이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다. 자, 그러면, 요거 일단 기억해 두시고, 전도일 때. 대류일 땐 또 다릅니다. 대류일 땐 또 다른데, 이거 일단 놔두고, 어디로 잠시 가느냐 하면, 363페이지 있죠? 363페이지 잠시 가봐. 자, 7번에 그 뉴턴의 냉각 법칙 하나 있습니다. 뉴턴의 냉각 법칙. 자, 이건 전도지만 뉴턴의 냉각 법칙은 자, 뉴턴의 냉각 법칙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자, 델타 Q 이 열량이 예를 들어 봐봐. 내가 온도가 높고 이 공기가 온도가 낮잖아요. 그죠? 그럼 오래 있으면 나의 몸은 온도가 원래 떨어져야 정상이죠. 근데 안 떨어지고 유지되는 건 내 안에서 계속 열을 만드니까. 그럼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해보자. 그죠? 아, 죽으면 안 되는데. 36도에서 죽었다고 생각해보자.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점 온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요 공기의 온도하고 열 평형 상태가 되겠죠. 그죠? 거기까지 걸리는데 시간도 계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시체가 뭐 죽은 사람 뭐 그런 것들 사인 규명할 때 이런 것들을 쓰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서 델타 T를 이쪽에다가 갖다 두면 이게 뭡니까? 시간당 변화율이죠. 그죠? 원래는 이제 뭐 미분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미분한 거 말고 이렇게 봅시다. 자, 그러면은 그게 이제 이 비례상수 K가 되고 이거는 S는 단위 면적이 될 거예요. 그 표면적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온도 변화가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뭡니까? 전도일 때고 요거는 전도가 아닌 형태, 그냥 일반적인 형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쓰시면 돼요. 요거는 요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고 대류로 바로 가 볼게요. 대류. 자, 대류도 여러분들 그 대류는 자연 대류, 강제 대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류도 이 식이 대류는 식이 이렇게 생겼는데 뭐 이것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는데 자연 대류와 강제 대류 기본적으로 대류가 일어나는 것은 온도 차가 생기기 시작하면 온도 변화가 생기면 뭐가 변하느냐? 밀도가 변해요. 액체나 기체의 밀도가 변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간 애들은 열을 받은 애들은 밀도가 어떻게 됩니까? 가벼워져요. 그래서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요. 뭐 때문에 밀도가 생기는 거죠? 밀도 개념은 왜 생기는 겁니까? 밀도 개념은 당연히 부피에 대해서 얼마나 입자가 있느냐 이거죠. 그죠? 근데 밀도 차가 나면서 대류가 일어난다는 개념이 왜 생기느냐? 이건 중력 때문이에요. 알겠어요? 중력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밀도 차에 의해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그
촛불 있잖아. 우리 촛불 켜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잖아. 우주 공간에서, 우주선 안에서 촛불 켜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요. 왜? 대류 안 일어나니까. 들어오는 정도가 같죠? 근데 얘는 이렇게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가버리죠. 그러니까 모양이 달라지는 거, 불의 모양. 자, 어쨌든 자연 대류보다 강제 대류일 때 온도 변화가 훨씬 강하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복사인데 복사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복사 가봅시다. 복사. 자, 복사. 복사는 매질이 필요 없죠? 그죠? 매질 필요 없고 바로 에너지가 직접 가는 겁니다. 바로 가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뭐 위주로 공부를 할 거냐 하면 거기 그래프 하나 나와 있죠. 362페이지에 그래프 찾았습니까? 그게 플랑크 곡선이라는 거예요. 플랑크 곡선. 자, 요 얘기 이제 363페이지 흑체 복사 요거부터 한번 보죠. 흑체라고 하면 이거 블랙바디거든요. 블랙바디라고 하는데 흑체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어떤 물체가 있는데 여기 아주 작은 구멍이 나 있으면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여기 완전히 흡수가 됩니다. 물론 정확하게 뭐 이렇게 튕겨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없다고 100% 자신은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여기 100% 흡수된다. 근데 100% 흡수되면 어떻게 되냐? 다시 100% 내놓습니다. 내놓는 것이 이렇게 나오다가 이쪽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흑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이상적인 물체를 얘기하는데 뭘로 만들어져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 흡수했던 것을 100% 내는 물체를 우리가 흑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뭘 해봤느냐? 온도 분포, 파장에 따른 온도 분포를 자, 찾아봤어요. 자, 여기가 파장이고 여기는 이제 에너지인데 이걸 측정을 해봤더라는 얘기야. 측정을 해봤더니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란 얘기야. 근데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걸 이제 설명하는 이론이 있었어. 설명하는 이론이 여기에 파장이 이쪽이 작습니다. 파장이 이렇게 숫자 보면 알겠죠? 그죠? 자, 짧은 쪽의 파장에 대한 법칙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되더라는 얘기야. 이걸 빈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빈의 법칙. 자, 그 다음 파장 긴 쪽에 대한 것을 이론화한 것이 있는데 걔도 초반에는 비슷하다가 점점 달라지죠. 이쪽을 이제 레일리 진스 법칙이라고 해요. 식도 겁나게 복잡합니다. 선생님도 못 외우겠어. 하나 적어줄까? 식을?
빈의 법칙은요. 그냥 구경만 하세요. 알겠죠? 지금 이거 뭐 외우자고 적어주는 게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게 나오는지 그거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뭐냐면 흑체 복사의 파장에 대한 겁니다. 요거 온도예요. 온도별로 이 파장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요거 보자. 람다의 이게 5승에 이 H 이거는 이제 플랑크 상수입니다. 플랑크 상수 하라고 읽습니다. 독일어로는 하시죠, 하시. 제곱. 여기에다가 익스포넨셜 함수입니다, 이거. 그냥 구경만 하세요. 구경만 해도 돼요. 람다 K에 이 플랑크 상수 요 K 요거 들어가고 T에 이게 보자. 하시 HC 요게 이제 빈의 법칙이고 레일리 진스 있죠. 레일리 진스 요거는 이제 식이 어떻게 되냐면 천문학에서 이게 많이 쓰일 겁니다. 나중에 요 식이 쓰이는 게 아니고 알겠죠? 람다의 4승에 이식 KT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 이게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 이 곡선을 설명을 못 하는 거지. 근데 이거를 조합해가지고 이걸 딱 설명하는 식을 찾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플랑크입니다. 막스 플랑크. 자, 플랑크 법칙이 뭐냐면 요겁니다. T에 자, 이게 람다죠. 람다의 5승. 이 HC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에 람다 KT의 HC 이 전부 다 지수입니다. 요만큼이 지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뽑아냈는데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는 것은 이게 아니고요. 뭘 이제 공부를 해야 되냐? 뭘 알아봐야 되냐? 봤더니 얘네가 이게 온도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점차 달라지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그 광도라는 개념이 있고 광도는 우리가 이렇게 large L로 씁니다. 그 다음에 플럭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플럭스 얘는 보통 이제 기호를 small l로 쓰는데 자 얘는 뭐냐면 에너지를 내는데 에너지가 흑체가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흑체가 에너지를 낼 때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에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위 시간당 내는 에너지야. 근데 플럭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냐면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에너지 이런 개념이야.
요거는 예를 들어서 이거죠. 줄 퍼 세크잖아. 줄 퍼 세크는 일률입니다. 일률. 일률이기 때문에 와트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얘는 줄 퍼 세크에 다시 제곱미터죠. 제곱미터. 그러니까 와트의 제곱미터. 이렇게 표현되는 건데, 잘 봐. 이 플럭스라는 게 뭐냐면 이 얘기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이 면적 있죠. 면적.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도 온도가 조금 낮은 건데 얘의 면적. 그 다음에 얘의 면적, 얘의 면적, 얘의 면적 이렇게 이 면적이 이 곡선의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플럭스예요. 플럭스. 이 플럭스.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이게 6000도씨짜리다. 그러면 여기 6000도가 되면 여기 6000도 놓고 이거 숫자 넣어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적분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 비교를 해봤더니 엄청 깔끔하게 나오는 거야. 그 깔끔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거 플럭스를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가지고 쫙 했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뭐예요? 우리 책에 나와 있죠?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 요건 이제 알아야 되겠죠? 아, 이게 뭘 비교해서 나온 수식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요게 뭐란 뜻입니까? 요게 이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예요? 얘도 에너지고 얘도 에너지죠? 어떤 에너지일까? 플럭스가 되는 겁니다. 얘는 플럭스예요, 플럭스. 그죠? 그러면 요거는 단위 면적당이니까 여기에다가 만약에 4파이 r 제곱을 만약에 곱해버리면 이건 뭐가 되느냐? 얘는 뭐가 될까요? 9의 4파이 r 제곱은 9의 건널비죠. 그죠? 전체 면적이 되면 이게 단위 면적이 사라지는 거지? 그럼 뭐가 돼요? 광도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태양이라고 가정하면 태양임을 흑체라고 보고 가정을 하면 이런 게 되는 거죠. 광도는 반지름, 태양의 반지름하고 관계 있고 제곱하고 관계 있고 온도의 사승에 관계 있다. 그런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간접적으로 뭔가 다 알아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사진 등급, 안시 등급 이런 것들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면 스펙트럼 같은 것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천문학에서 주로 많이 다루는 겁니다. 천문학은 빛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이쪽이 이제 그 얘기고 물리학에서 이제 등장하는 복사에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빈의 변이 법칙은 뭐냐면 이거 아닙니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빈의 변이 법칙은 이 얘기예요. 자, 온도마다 곡선이 다른데 제일 온도가 높은 지점 있죠? 온도가 높은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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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만 딱 연결해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반비례하죠? 그죠?
반비례하죠. 그래서 이걸 빈의 변이 법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빈의 변이 법칙. 이 변이는 우리 물리에서 얘기하는 그 변이는 아닙니다. 벡터량 변이는 아니에요. 위치 변화, 위치가 변화된다 그런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무엇과 무엇이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거겠습니까? 자, 온도하고 뭐가? 파장. 그죠? 근데 파장이 어떤 파장입니까? 자, 제가 빛을 내면은 모든 파장의 빛을 다 내는데 그 중에 온도가 가장 높은, 그러니까 요 그래프에서 가장 세게 나오는 지점에 파장이 있죠. 그죠? 그 이제 람다 맥스라고 보시면 이것이 무엇과 관계에서, 온도와의 관계에서 반비례 관계를 가지더라. 뭔 뜻이냐 이게? 반비례니까 이게 일정한 거죠. 그죠? 이게 뭔 소리냐면 높은 온도의 물체 있죠. 예를 들어서 자, 고온의 별이고 얘는 쟤보다는 낮은 저온의 별이다. 그죠? 그러면 얘는 파장이 어때요? 짧다. 얘는 파장이 길다네. 그지? 자, 고온일수록 뭐란 뜻입니까? 고온일수록 파장이 짧다. 가시광선에서는 뭐가 파장이 짧죠? 파란색이 짧죠? 뭐보다? 붉은색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그래서 우리 신호등 정지 신호를 뭘로 하는 겁니까? 빨간색. 빨간색이 파장이 길어서 안개가 껴도 멀리까지 잘 보입니다. 파란색보다, 푸른색보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빈의 변이 법칙은 요 최고 정점인 부분들의 파장이 온도가 낮아질수록 길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빈의 변이 법칙이에요. 그래서 복사에서는 좀 꼭 알아둬야 될 것이 이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 슈테판 볼츠만 법칙하고 빈의 변이 법칙인데 개념은 이 넓이를 비교해서 플랑크 곡선 가지고 넓이를 비교했더니 이게 나왔더라. 근데 이 값은 어떤 값이다?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에너지. 그죠? 저 값을 알고 있으면 어떤 구체의 건널비를 알면 광도를 계산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에요.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저 뒤는 자, 그러면 오늘은 일단 시간이 애매하게 남았네. 8분 정도 남았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365페이지 이쪽 물질 상태 변화 요거부터 합시다.
이 상태 변화에 그 브라운 운동 나오는데 브라운 운동에도 참 슬픈 얘기가 많아요. 슬픈 얘기가 있죠. 이 사람 볼츠만 알아요? 볼츠만? 들어봤어요? 거의 뭐 연력학 이쪽 기체 분자 운동 이쪽에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인데 자살했어요. 자살했는데 뭐 자살했다고 뭐 다 비관 자살은 아니겠지만 그 과학 다른 자기랑 대치되는 과학자랑 굉장히 많이 시달림을 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시달림을 받는데 너무 완벽주의자라서 그럴 수도 있고 결국에는 좀 단명을 합니다. 에휴. 근데 과학계에서는 뭐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꽤 있어요. 저런 사람들이 얘 때문에 원자 개념을 도입했다고 봐도 됩니다. 이 사람이 원자를 주장할 때, 원자 개념을 주장할 때 사람들이 잘 안 믿었거든. 그 당시에는. 근데 나중에 그 아인슈타인이 브라운 운동 얘기하면서 그 브라운 운동이 일종의 그런 작은 입자들에 의해서 기체 입자들에 의해서 꽃가루들이 불규칙한 운동을 한다 뭐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개념들이 좀 확립이 되는 계기가 돼요. 그런 얘기들 이제 조금 있고 나머지는 크게 그거 없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상태 변화 이렇게 빠르게 좀 요약하고 기체 분자 운동,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이쪽을 들어갈 것 같아.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